랠리 속 함정.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코스피가 강하게 올랐지만 이 상승을 시장 전체의 건강한 회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반도체가 다시 중심이 됐는지, JP모건의 코스피 12,500과 15,000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의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되나? 답은 무작정 추격 매수는 조심, 보유자는 실적 확인, 신규 진입자는 분산과 변동성 관리가 먼저입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다시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반 인프라였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메모리 수요가 꺾일 수 있다는 걱정을 눌렀고, 코스피는 장중 9,000선을 회복한 뒤 8,930.30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은 5.42%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시장 전체가 다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대형 반도체와 부품주의 상승이 집중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시장 전체로 넓게 퍼진 게 아니라 인공지능 서버 수요와 직접 연결되는 기업으로 몰린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 투자 수혜의 중심이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미국 빅테크가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그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 꼭 필요한 메모리, 기판, MLCC, 전력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 공급망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LCC는 전자제품 안에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늘수록 고성능 메모리와 부품, 전력 설비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공급이 빠듯한 기업들은 가격을 더 유리하게 정할 힘, 즉 가격 결정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변화는 한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보다 더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장비를 사느라 막대한 돈을 써야 합니다. 반대로 아시아 하드웨어 기업은 그 지출을 매출로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인공지능 투자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보다 그 투자에서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강했다고 시장 전체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887.81로 0.42% 하락했습니다. 대형 반도체는 강했지만 중소형 성장주와 비주도 업종은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는 넓은 강세장이라기보다 반도체 중심의 고집중 랠리에 가깝습니다. 고집중 랠리라는 말은 상승 에너지가 몇몇 종목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주도주를 들고 있으면 계좌가 좋아 보이지만 주도주가 흔들리는 순간 지수 전체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급도 균형적이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원대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강하게 사서 지수를 밀어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따라붙은 장은 아니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여기에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 반대 매매도 1,000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신용융자는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 매매는 주가가 떨어져 담보가 부족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큰 장에서는 작은 조정도 매물을 키우고 그 매물이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JP모건의 전망도 차분히 봐야 합니다. JP모건은 코스피 12개월 목표를 기본 12,500, 강세 15,000으로 올렸습니다. 근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메모리 반도체 재평가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된다는 기대입니다. 셋째,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넷째, 금융주 수익성 개선입니다.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망은 강한 낙관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수급이 받쳐주고 정책적 밸류업이 이어져야 가능한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때마다 무조건 사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조건이 실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인사이트와 비교하면 유지된 판단과 달라진 강조점이 있습니다. 유지된 것은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는 점, 지주사와 계열사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융자와 반대 매매가 위험 신호라는 점입니다. 달라진 점은 이번 리포트가 단순한 급등보다 인공지능 투자 수혜가 하드웨어 공급망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더 강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즉 오늘의 핵심은 하루 상승률이 아니라 누가 인공지능 투자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그 비용을 매출로 가져가느냐입니다. 투자자 시사점은 3갈래입니다. 첫째, 반도체 주도주는 여전히 핵심 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처럼 인공지능 서버 수요와 연결된 기업은 실적 전망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급등한 만큼 신규 진입은 가격을 쫓기보다 실적 확인과 변동성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지주사와 계열사 재평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SK, SK스퀘어처럼 반도체 지분 가치와 배당 확대 기대가 연결되는 종목군은 직접 반도체주보다 충격을 완충하는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산 후보는 금융, 전력 인프라, 일부 산업재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은행과 보험주의 순이자 마진,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남기는 이익에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3,700억 원 정책자금 투입은 풍력, 해적 케이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 중장기 수요를 뒷받침합니다. 최신 시장 데이터도 같은 메시지를 보완합니다.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01% 하락했고 나스닥은 0.46% 내렸습니다. 미국 10년 물금리는 4.41%로 내려왔지만 원달러 환율은 1,546.43원으로 0.67% 올랐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온 점은 부담을 덜어주지만 원화 약세는 외국인 수급에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한국 증시가 뜨거워도 자금이 완전히 국내로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도체 핵심주를 이미 들고 있다면 급등에 흥분해서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 실적 전망이 실제로 상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진입자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조정 구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하나에 너무 몰려있다면 지주사, 금융, 전력 인프라로 일부 분산하는 것이 오늘 흐름에 맞는 대응입니다. 넷째, 신용융자나 미수거래처럼 빚을 낀 투자는 줄이는 쪽이 맞습니다. 지금 장은 강하지만 강한 장일수록 레버리지가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코스피 상승은 의미 있는 반도체 재평가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고르게 좋아진 장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하드웨어 공급망의 구조적 수혜는 인정하되 레버리지와 쏠림, 환율 부담은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추격보다 확인, 집중보다 일부 분산, 수익 기대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